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노후가 되고 고령자가 되면 의식주가 굉장히 안정되는 중요하죠. 게 중요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의와 식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주 사는 곳의 문제는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특히 고령자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음. 나의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음. 주를 가질 수 있을까? 음.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보금자리. 하겠습니다. 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의 네. 박미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의식주 중에서도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노년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거기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령자 주거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렇죠. 하면 네. 아무래도 대상자이신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매우 가까운 근미래입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비율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한 816만 명 정도 돼요. 지금 노인 인구라고 말씀하신 건 65세 65세 이상이시죠. 네, 2026년만 해도 이게 거의 2배 넘게 증가해서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노인이 되세요. 네. 1957만 명 이렇게 추계가 나오고 있어요. 2065년쯤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46%가 노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50년 이미 50년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네. 경제 사회가 뭐 이렇게 발전한 것만큼 네. 고령화 수준도 거의 전 세계 탑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중에 노인이 계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가족으로서 우리 노인을 부양한다, 가족들, 예, 부모님을 그렇죠. 부양한다 이런 주의가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혼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일인 어. 1인족들이 많아지면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좀 체감하시죠? 뭐 많아야 뭐 6, 7에 하나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족들이 돌봄으로 나서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 누군가는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나 국가가 그 책임을 사회적인 돌봄의 책임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경제적인 수준에서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네.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이 제일 높거든요. 네. 연령이 높아갈수록 65, 70 뭐 이렇게 높아갈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데 그거는 특별히 건강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먹고 참여하시는 살아야 되니까. 거거든요. 스스로 노후의 생계비 마련 책임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 책임이다가 한 55%좀 됐어요. 네. 일단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1등이 그게 아니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가 절반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시는 시각도 바뀌지만 노인분들 스스로도 약간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서로 생각이 이제 들죠. 하는 것도 버거운 측면도 있어서 그런가. 물론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보험이라서 국가가 계속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노적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곧 소진이 될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던가 혹은 뭐 주거 위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 상태가 변화하시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거 선호가 사실 되게 많이 바뀌는데요. 건강하시면 절대적으로 내 집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익숙하고. 정든 곳이고 커뮤니티도 있고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희망하시는 거는 절반 이상이 내 집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양시설인데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옵션이 내 집 아니면 요양시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을 거기에 하시는 거지. 만약에 내 집에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내 집에 거주하시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건강하시면 내 집이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가신다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지대를 조금 넓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집에서 집하고. 사는 거하고 중간지대. 그렇죠. 내 네, 집에서 요양원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 90 돼서 어차피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요양원이 아닌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기 집 아닌 그런 이제 선택지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뭐 네. 치매 등등을 해서 또는 이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병원과 시설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네. 지금은 그 전 단계에 계신 분들도 대안이 없어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회적인 입원이라고도 하는데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병원에서.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배우자랑 같이 사시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건강이 악화되시거나 또는 연령이 더 높아지시거나 이제 어려운 요건들을 이제 계속 여쭤보면서 그러면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네, 라고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 네. 언제나 1등은 내 집입니다. 그런데 혼자 되시고 건강이 악화되신다 라고 하면 조금 대안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임대주택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비용 지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는데 선호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심지어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나 그럼 집 팔고도 가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선호가 계속 높아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안정을 좀 제공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실버타운 편을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유튜버로 와주신 분께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걸 언급하고 가신 적이 있는데 아니 너무 좋대요. 요양원만큼 좋대요. 그런데도 미달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좀 홍보가 덜 된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마침 우연치 않게 어제 고령자 복지주택 네. 가보셨어요? 예, 부안에 있는 거기 다녀왔어요. 근데 물론 잘된 곳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셨고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이 이제 투입이 되고 소득이 매우 낮으신 무주택자이신 어르신들이 네네. 입소를 해요. 네. 그래서 수급자이신 경우가 많고요. 네. 공모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LH가 같이 네. 들어와서 건설을 합니다. 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르신들이 도시에도 많이 거주하시지만 비율로는 농촌에 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대부분 넓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넓은 집에 사시다가 네. 사실 몇십 평 그리고 또 야외에도 쓰시다가 딱 내 집 요걸 쓰신다는 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태어나서 아파트에 사는 게 익숙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이제 변화가 좀 크고요. 어제 방문했던 고령자 복지주택도 초기에는 똑같이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이질적인 거죠. 평생을 거주하셨던 데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들어오신 뒤에 여기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점심 식사도 밑에서 무료로 주시고 뭐 어르신들 뭐 노래하는 뭐 교실도 있고요. 뭐 짬짜위 뭐 옆에서 텃밭 가꾸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상추도 가꾸고 뭐 이런 계속 이제 서비스가 있고 관리소에서 연락하셔서 잘 계시냐 확인도 하시고 뭐 전동기구 이용하시는 분들은 옆에 충전하는 데도 있고요. 뭐 계속 이 활동들을 하시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선호도가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서 소문이 또 많이 난 거죠. 오히려 대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있고 또 그곳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서비스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고령자 주거 정책은 정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지금 딱 그 고령자의 주거를 네. 보시면 집이 하나가 있고요. 집 안에 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복지용구 같은 예.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집을 짓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LH 같은 임대 사업자, 공공 사업자들이 주로 건설을 하고 네. 지자체가 참여를 하시고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일 잘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보건복지부가 더 많이 활동을 하죠. 둘이 사실 이원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각자 잘하는 부분을 하시는 건데 네. 요즘은 그게 문제가 국토부는 아무래도 주택이 없으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주로. 위해서 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적 재원이 들어가니까 입주 자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복지부 쪽의 노인들은 사실은 이분들의 복지 욕구가 무엇인가를 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건강 상태, 예,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자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소득이 이제 주로 주된 기준이고 한쪽에서는 건강 상태니까 이게 약간 소득이 넘치시는 분, 약간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은 애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 사각지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한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주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좀 전해주시죠.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은 이제 두 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노인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네. 양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빠른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계속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 내부의 개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맞아요. 곳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조부터 사실은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으신다고 답을 해요. 실제 안 불편한 게 아니고 그런 불편함에 익숙해지신 거죠, 이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정보를 알고 지원하실 수 있게 사실은 찾아가서 먼저 조금 알려드리는 서비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예방적인 정책 이런 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향후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오늘 너무너무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초대도 말했듯이 나는 노후가 되면 의식주 중에서 주가 가장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평안한 고령자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백세톡톡도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백세 톡톡.